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광주일보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면에 민주 이재명 대선 후보 호남 민심 회복에 나선다 해서 26일부터 28일까지 강주 방문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네요. 요즘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 후보가 확정이 돼서 본격적인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전에 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최근에 선대위 구성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죠. 조만간 구성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양당의 거대 양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는 거죠. 여야와.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 이렇게 활동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11월이 지나서 12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쟁 체제가요. 학교 코로나19로 힘없이 뚫린다. 지금 강주 지역이 오늘 또 핸드폰으로 재난 안전 문자가 왔는데, 강주에서 5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지금 학교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는 기본적인 대전제 하에 방역 지침이나 내용들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나 상황들을 극복하는데 단순히 방역 지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방역을 준수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방역 지침 또한 지금에 맞게 너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옥죄이는 그런 어떤 방역 지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캠페인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딸아이도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전면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건강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해나가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근 한 1년, 2년간을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장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도 향후에는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의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BTS가 AMA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의 대상을 포함해서 3관왕에 올랐다고 하네요. 아시아의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대상을 탔다는 거니까, 지금 영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 같은 경우는 기생충 영화가 요 앞전에 그래 무슨 상이죠? 아카데미상에서 대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음악에서 우리 BTS가 또 대상을 받고 세계적인 어떤 시상식에서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에서도 지금 현재 드라마나 이쪽 보면 이제 요즘에 지옥, 요 앞전에 킹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저도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연기력도 좋고, 거기에 나와 있는 구성이라는 내용들이, 그리고 최근에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관련된 부분이 세계적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면, 그 뒤에는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금이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한국적
양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통하다는 얘기죠. 우리 것이 최고고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게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개발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향후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전남의 역사 문화가 애니메이션, 영상화 된다고 하네요. 5년 만에 특화 콘텐츠로서 육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막 얘기했던 것처럼 또 우리 한국적 내용 중에 우리 전남, 전라도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또 있죠. 그런 부분들을 특화시켜 나간다는 거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혈액이 부족해서 지정 헌혈 요구 급증하고 있다. 수술 환자 피가 마른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헌혈한 지가 좀 꽤 됐네요. 과거에는 헌혈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만간 저도 헌혈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잇따라서 신차를 공개하고 있네요. 현대차에서는 스포츠 유틸리티 GV70을 지금 선보인다고 하고요. 더 기아에서는 컨셉트 EV면 이제 전기 자동차죠. EV9,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더 뉴 EQS. 전기 자동차가 기본 컨셉이죠. 향후에 어쨌든 전기 자동차가 배터리 문제라든가 충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대세는 전기 자동차로 간다라는 거죠. 러시아군이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서 분석을 했다네요. 10만 규모로 100개 대대로 침공을 한다. 지금 영토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종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국제 질서가 좀 뭐랄까 안정적으로 가는가 했더니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부분도 그렇고 러시아 내에서도 우크라이나하고 관계 부분도 그렇고 뭐 보통 전쟁은 에너지 싸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경제 체제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세계 질서를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평화로운 체제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안점들을 많이 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중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에서 북경 올림픽 동계올림픽이죠. 이거 보이콧한다라는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또 영국에서도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발표하는 거 보면 지금 냉전 체제 이후에 새로운 체제가 좀 구축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단일 체제가 이제 흐트러지게 되고 양극 체제로 가게 된다든가 그럴 때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외교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주 학생운동의 진원지 N 나주역에서 태극기를 휘날린다. 나주시에서 26일부터 27일까지 태극기 거리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항일운동을 재조명하고 중림동 활성화. 이 중림동이 저번에 나주 곰탕 먹으러 갔었는데 그 지역인 것 같은데 중림동이 나주역 사건에 대한 창작 공연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맨발 산행이 유행을 하고 있다네요. 지금 목포시에서 양을산에 맨발로 청춘길 해가지고 맨발로 왕복할 수 있는 3km 구간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흙을 밟으며 힐링을 하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요. 맨발 얘기하니까 과거에 신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때 고무신 신고 막 다닐 때 그때 맨발로도 많이 걸어 다니고 했었는데, 이런 세족장, 신발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목포시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가 힐링을 테마로 하는 어떤 관광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융복합 콘텐츠 생산, 문화발전소 자리매기.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네요. 한국 대표 커피 브랜드로 키워서 세계에 알릴 것이다. 전남도의 11월 농촌 융복합 산업인의 나주 마이크로맥스 강수미 대표를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미생물 활용한 풍미 깊은 커피 맛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16개 특허를 받고 2건에 대한 특허 출원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보통 커피 하면 뭐 에티오피아, 뭐 브라질, 뭐 케냐, 뭐 여러 콜롬비아, 뭐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한국적 커피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커피가 실은 애국의 음료로 항상 인식되어 왔는데, 지금은 뭐 한국적 커피가 유행이죠. 모든 문화가 100년이 넘으면 그렇다는데 고종 때 커피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커피 문화가 이제 10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적 커피가 만들어질 것이고, 한국식 커피 브랜드로 오히려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루에 뭐 한 10잔씩 먹게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커피 문화가 새롭게 또 우리 한국에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실은 오전에 전두환 전직 대통령, 실은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받기가 어렵죠. 예. 전두환이 5.18 때 광주에 저질렀던 학살,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사과 한마디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5.18 기념재단이나 5.18 단체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역사인 5.18 관련된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사과 한마디 없이 또 사죄 없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한 일이고요. 어쨌든 죽음과 상관없이 5.18 관련된 진상규명이라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11월 23일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5.18이 새롭게 조명되고, 또 전두환과 같은 학살자에 대한 어떤 역사적 책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그리고 뭐 국립묘지 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전두환의 가족, 뭐 어쨌든 이순자 여사도 있죠. 가족들도 이에 대한 어떤 통찰한 나름대로의 어떤 반성과 그다음에 광주 시민을 대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주일보 11월 23일 화요일자 신문 읽어드렸습니다.